오늘은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베트남하고 이제 동남아 그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비교해 보면 베트남이 좋아요.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행기 티켓이 싸요. 가는 비행기 편도 많고, 라오스는 부산에서 직항 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유해가 가는 거, 그리고 인천에서 가는 것도 조금 잘 없고, 예, 자주 왕래할 수 있고, 그리고 그냥 비행기 티켓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. 지금 9월달 같으면 김해에서 저 호치민 가는 거 한 10만원 조금 더 할 정도입니다. 만약에 라오스 같으면 비엔티안 들어가려고 하면 뭐 인천에서 비엔티안 들어가면 한 20만 이상은 할걸요 아마. 그리고 오늘은 또 성실한 사람하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한 시간이 한 40년 지났을 때, 우리 나이 한 때가 됐을 때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납니다. 10대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문도 돌리고 좀 성실히 살았어요. 부지런하게 성실히 살았어요. 우여곡절 끝에 뭐 시련도 있고 힘든 역경도 있었지만, 그래도 학창시절 때 좀 이 성실한 습관이 나중에 20대, 30대, 40대 대체로 그대로 가거든요. 거기 저도 보면 뭐 그 정도 자리를 잡고 하니까, 우리 친구들 보면은 뭐 10대 때 뭐 대충 뭐 역도 하는 애 같은 거, 결혼 같은 거 대충 뭐 그래 살더니만 결국에는 몇 년 전에 죽더라고. 뭐 음주 면허 무면허 해가지고도 또 벌금 1,000만원씩 몇 번 맞고 그러더라고. 보니까 직업도 번번치 않고 그래요. 성실하게 꾸준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. 저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술 같은 거 배우지도 않았거든요. 조금 건들건들한 우리 또래들 같으면 중학교 때 벌써 술을 합니다. 담배 같은 경우에는 많이 피우고. 저는 뭐 그런 것도 하진 않지만, 제가 베트남을 한 10번 이상 가봤는데, 그 중부지방 다낭 같은 데 가면은 여성들이 키가 작아요. 한 150 초반 정도 있거든요. 151, 152. 다낭 쪽이 키가 적더라고. 남자들도 그렇고, 남자들도 157, 158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, 평균 키가. 북부 쪽이 가니까 조금 더 커요. 거기는 뭐 167도 있고 뭐 좀 크더라고. 남부 쪽도 키가 작진 않아요. 그 큰 차이는 없더라고. 근데 중부 지방 쪽 다낭 쪽에 가니까 확실하게 키가 적어요. 베트남 평균 키보다 한 7, 8cm는 적은 것 같아요. 내가 느낀 점이에요. 그리고 베트남 여성이 이런 뭐 라오스나 그 여성보다 조금 장점이 있어요. 베트남 여성들은 술을 안 하거든요. 근데 라오스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술하는 여성들이 좀 많다 하더라고. 학력 자체도 베트남이 좀 인프라가 더 잘 돼 있잖아요. 그래 놓으니까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. 근데 라오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거에 가가지고 훨씬 학력이 좀 떨어져요. 키도 라오스 여성들 뭐 몽족이라든지 이런 여성들 보니까 키가 엄청 작더라고. 150 초반이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도 베트남 여성들 같은 경우는 160 넘는 경우가 좀 많아요. 키가 너무 작더라고.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베트남 여성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가기도 편하고 오기도 편하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, 어디 뭐 여행 가기에도 베트남을 돌아다녀도 넓잖아요. 그래가지고 구경거리도 많아요. 예, 저는 그런 장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에도 단락 같은 데 있는데, 그거는 뭐 한 8도, 비가 오고 하면 8도 정도예요. 체감이 18도 바람 불고 왔어요. 여름철 가면 피서가 따로 없습니다. 시원하고 좋습니다. 진짜 올 여름처럼 이렇게 더울 때는 단락 같은 데 그거 가면 좋아요. 저는 다른 데 뭐 하노이나 이런 데 가봐도 9월달에도 뭐 10월 언저리 정도 돼도 막 40도 되고 덥더라고요. 저도 뭐 조만간에 몽골 가는데, 몽골에 뭐 8월달에도 뭐 눈이 온다 할 정도로 몽골은 추운 모양이더라고. 보니까 저는 9월달에 가는데 옷을 좀 두껍게 입고
가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몽골 자체가 겨울에 뭐 영하 30도씩 떨어지고 3월 달에도 보니까 뭐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저는 아직까지 몽골을 안 가봤지만 이번에 가면서 한번 좀 느껴볼 겁니다. 그래도 몽골 같은 경우에는 초원하고 그 울라바타란가 그거 말고는 사람 사는 곳이 좀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그래도 확실히 베트남이 좀 더워서 그렇지 뭐 다른적인 것은 환경은 솔직히 일본 가가지고 느낀 점도 일본이 생각 밖으로 가난하더라고. 내가 서민들이 거의 뭐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자전거를 많이 타더라고. 베트남에 가도 학생들 전기 자전거 타지 일반적인 그 페달 밟아가지고 그런 자전거 안 타거든요. 나 일본은 내가 20몇 년 전 일본 갔을 때보다 지금 현재 일본이 더 못 살아지고 좀 가난해졌더라고. 그러니까 예전에 20몇 년 전에 일본 갔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가지고 뭐 차도 그렇고 이렇게 도로도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좀 감탄사를 자아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고.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그 정도 못돼요. 오사카가 저번에 가보니까 물가도 비싸고 그렇더라고요. 오늘 우연치않게 그 역대 대통령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놀라운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63세에 돌아가셨거든요.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64세. 그 이승만 대통령 같은 91세. 그리고 이번에 그 전두환 91세, 노태우 90세. 한 10년 동안 뭐 병원에 이제 병석에 누워 있었으니까 뭐 그래도 뭐 90세에 돌아가셨으니까. 그리고 최규하 그분도 88세인가 거의 90 가까이 생존이. 그리고 윤보선 4대 윤보선 그분은 104세. 그 시절에 104세 같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150세 되거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최규하 대통령께서는 17살 때 결혼한 것 같아요. 그 영부인이 20살 그래 3살 연상. 그래가지고 88세인가 17살 때 지금 보통 뭐 한 20대 초반에 하는데 17살이더라고. 내가 보니까 프로필 보니까 그렇습니다. 전반적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영부인도 그렇고 80대 중반에서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100세까지 사시더라고요.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아침에 26도더라고. 너무 더워요. 더우니까 진짜 뛰기가 싫어지대요. 그리고 또 회사 일하다 보니까 또 잠을 좀 푹 자야 되는데 잠을 뭐 제대로 잠을 한 5시간 반 정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 자다 보니까 피곤해요. 또 계속 피로가 누적되고 잠을 많이 자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강제라도 좀 일찍 자려고. 사람이 그렇습니다. 욕심을 자꾸 내다 보면 그 욕심이 하를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살다 보면. 저는 오늘 좀 일찍 자야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